이제 우리가 면접시 유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냥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면접은 필기시험과 달리 수험생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자, 이 얘기를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자, 공부할 때가 훨씬 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부할 때는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떨어지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진 거야. 그쵸? 근데 여러분, 면접은 이와 달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앞에 있는 저 면접관이 나를 잘 좋게 보지 않으면 얘기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공무원 노조를 해야 된다 그래요? 안 해야 된다 그래야 돼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대해서 좋다 그래야 돼요? 나쁘다 그래야 돼요? 얼마 전에 뭐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공무원 급여 20% 삭감해가지고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 좋다 그래야 돼요? 나쁘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여러분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거겠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절대 뭐 하지 말라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제도로 인한 뭐만 장점과 단점만 얘기하고 스톱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런데 너의 생각은 뭐냐고 물으면 2차적으로 그때 솔직한 나의 마음을 얘기해 주면 돼요. 왜? 아니 그때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나도 모르잖아. 이때는 어쩔 수가 없어. 운칠기삼이야.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행히도 나하고 생각이 똑같으면 좋은 거지만, 그 사람이 나와 생각이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라고요. 그거까지 고민하면서 내가 면접을 준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면접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면접 준비할 때는 나도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걸 전제로 깔고 연습하지 않으면 면접 준비가 혼란스러워지고 면접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본 마인드를 먼저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떨어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인드 형성을 먼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튀지 마라.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튀지 마라. 자, 수많은 공무원들과 얘기해보면 가장 중요한 말, 튀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자, 사기업은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바람을 일으켜주기 바랍니다. 혁신을 일으켜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 생각은 다릅니다.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바람을 일으키면 시끄러워집니다. 납세자들과 맨날 싸워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소송이 붙고 난리가 나버리기 때문에 절대 튀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튀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말랑말랑하고 두부처럼 말랑꼴리한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소개를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하라 그러냐? 나는 컷에 있어서 보통 맞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내가 붙는 길은 우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은 튀세요. 생각나는 게 좋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면접이 끝내고 나면 면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1번부터 오전 면접 4명, 오후 면접 3명에서 4명 해서 7명에서 8명이 한 조가 되는데, 그렇게 면접이 다 끝나고 나면 각 조에서 사실은 할당제가 아닌 게 기본인데요. 이제 어쩔 수 없이 할당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데요. 비공식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면접관들이 사후적으로 각 조에서 한 명씩은 무조건 미흡을 주세요. 이런 오다가 만약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접관 2명이 앉아서 뭘 해야 되겠어? 누구를 미흡을 줄까를 딴 둘이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놈을 생각해서 생각나는 사람이겠죠. 생각나는 사람. 누가 생각나겠어? 제일 못한 사람하고 제일 잘한 사람이 생각나겠죠.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튀지 마라. 튄 놈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못해서 튀어났던, 잘해서 튀어났던, 튀는 사람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나는 보통만 맞아도 되는 사람들은 묻어서 갈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튀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는 우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면접의 방향이 자기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걸 생각하시고 면접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 자,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붙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꼭 버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얘기고요. 면접은 심리전이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공부할 때도 공부는 심리전이라고 말했지만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콩닥거리고 뛰고요. 여름 밤새도록 인터넷 뒤지고, 그죠? 잠을 못 자고 아주 머리 빠지고 이러는 게 이 면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호소하는 게 뭐냐? 면접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면접할 때 신경 쓰는 게 뭐냐? 이 심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를 잡아줘서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게 만드는 게 이 면접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다양한 이런저런 막 소문에 휩싸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전 연습 과정은 바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럽니다. 면접은 말 잘하는 거 연습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면접은 말 잘하는 사람이 절대 유리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연습을 어떻게 상대방을 진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걸 말로서. 여러분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놈 참 똑똑해. 뭘로 입증합니까? 스펙으로 입증합니까? 면접에서 스펙으로 입증합니까? 그러면 면접에서 뭘로 저놈이 똑똑한 걸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가 말로써 나의 생각을 상대방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내가 말을 잘하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아주 현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상대방이 움직여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주의하십시오. 현학적인 표현을 쓰거나 아는 척을 많이 하면 오히려 꼰대들한테는 감점이 될 수 있어요.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면접할 땐 옆에서 있으면서 야, 이런 단어는 빼. 이렇게 말이 하는 많은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야, 너가 하는 말은 귀에 거슬려. 그죠? 자, 모 면접 연습시키는 분이 이제 연습하고 온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아주 국가에 비판적이고 그리고 아주 주관이 뚜렷하고 생각이 바르고 그런 걸 보여요. 그렇지만 용어들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해요. 여러분, 공무원은 자기 주장이 강하면 안 돼요. 공무원은 뭐라 했었습니까? 중립적인 위치에서 좌와 우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공무원의 기본 속성상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사람은 공무원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와 주장이 틀린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주장을 펼치고자 할 것이죠. 여러분의 20년, 30년 선배로서 공무원을 살아온 선배님들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주의해야 될 요소가 뭔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연습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면접 준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답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답변할 때 앞에서 자, 공직가치 세 가지를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첫째는 책임감, 두 번째는 청렴성, 세 번째는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러면 내가 자네를 뽑아야 될 이유를 한번 말해보겠나? 그랬더니 저는 성실하고 저는 신뢰성 있고 뭐 이렇게 나간다는. 아니 공직가치 즉 세무공무원에게 필요한 덕목을 말했더니 책임감 있고 그죠 전문성 있고 청렴하고 이런 사람이라는데 그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는 성실하니까 세무공무원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세무공무원에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말했다고? 책임감이고 전문성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청렴이라고 말했으면 나는 청렴하고 나는 책임감 있고 나는 뭐니까 전문성이 있으니까 나는 세무공무원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뭐야? 일관성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를 항상 말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일관성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선생님 넘어갔네요. 자, 자연스러운 스마일선이 가장 좋아 보인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웃는 얼굴, 그죠? 누가 욕할 수 없겠죠. 자, 인성, 태도와 자세가 당내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자, 별표 쳐놓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똑같으면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인성과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얘기했죠. 여러분을 면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상관이고 여러분의 대선배라고요. 그분들은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뭐라고요? 꼰대 스타일이라고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분들은요, 한 분야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고, 한 분야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대충 관상이 나와요. 저도 오래 살아보니까 이제 알겠는데, 아, 턱 보면, 아, 이 유형은 이런 유형이구나. 저도 학원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러 온 친구를 딱 보면, 아, 이 친구는 어떻게 공부해서 얼마 만에 붙겠구나. 대충.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겠구나. 이런 것들이 대충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온 친구가 아, 일을 어떻게 할 친구겠구나. 이런 것들이 대충 보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면접 볼 때 꼰대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당락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꼰대들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미흡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의 의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말한다 하더라도 이런 태도나 자세가 매우 중요한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을 면접하는 그 자체가 꼰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이다. 이제 세무직은 철저하게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적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돼요. 예를 들면 일행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면 이제 등록번호가 나오잖아요. 공무원 등록번호가 나오는데요. 그 등록증이 합격 성적 순으로 등록번호가 나와요. 그렇지만 세무직은 합격 등록번호가 뭘로 나오냐면 우리 이 합격 점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수원 성적으로 그 다음에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연수원 성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 우리는 발령 순서 자체가, 일행은 발령 순서가 뭘 한다고요? 요 순서로. 자, 공무원 합격 성적 순서로 하지만, 자, 우리는 연수원 성적 순서로 하기 때문에 이 점수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럼 공무원 면접은 뭐냐 그러면, 공무원 면접 점수는 오로지 당락만 결정하지 어디에도 써먹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만 하면 돼? 면접은 합격용 면접만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학문을 공부하듯 면접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말. 그 다음에 그리고 면접 준비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이건 뭐 아주 공자 같은 말씀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봉사활동 아주 강조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입니다. 2010년대 초반, 2012, 11, 12, 13년도 때는 아주 중요했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요즘은 또 봉사활동도 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직은 국세청 등 해당 부서 사이트를 방문해서 지원 부서에 관한 기본 상식을 익히는 것도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유리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우리가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 16번 보시면 회복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전달보다는 면접관이 이해하기 쉽게 핵심적인 내용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 말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17번도 보시면 실수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해요. 아시겠습니까? 빨리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그냥 뭐 떠듬떠듬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잘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질문해서 다시 정확하게 들은 다음에 답변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뭐 감점 요인이 아닌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정중하게 질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면접 자체를 불안해하고 떨지 마시고 그 면접관을 나를 떨구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붙이기 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동아리가 있으면 매우 유리한 건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23번 보십시오.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답변하는 것은 금물이다. 아셨죠? 공무원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선생님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요. 면접관이 그냥 빵 터졌어요. 그래서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저 합격입니다. 근데 저는 걱정됐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죠? 면접관이 빵 터졌다고 붙여주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 나중에 이름이 없었어요. 또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면접관이요. 선생님 막 전화 왔어. 저 합격했어요. 무슨 소리냐? 면접관이요. 저 들어오면 잘해보죠요. 네, 저 합격할 것 같아요. 이름 없어요. 또 어떤 친구 이런 친구도 있어요. 너 세무공무원 되려는 놈이 말이야. 이딴 것도 안 해가지고 세무공무원 하겠다 그래? 정말 차 이놈아! 하면서 욕 막 해요. 나와서 엉엉 울면서 전화 왔어요. 자기 떨어졌다고. 여러분, 결과는 어떤지 아십니까? 반대야.
자, 그 사람이 그렇게 욕했다고 떨어질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꼭 붙는 것도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저는 예전에 면접을 뭐 보통 대부분의 면접의 70% 80%를 제가 데리고 면접을 했었으니까 면접 후기를 제가 건 10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럼 그렇게 많은 면접 후기들을 제가 쭉 읽어보면 저는 오랫동안 저 면접 후기를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를 차근차근 이렇게 적어달라 그래서 제가 면접 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후배들이 딱 읽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도록 그걸 그날의 면접의 상황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제가 적으라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면접 후기 유형이 사실은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자, 그 면접 후기를 제가 적으라고 말했었는데 그렇게 면접 후기를 쭉 써오면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만들어서 했었는데요. 하여간 어쨌거나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떨어진 친구와 붙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그 후기를 쭉 받아보니까 이런 경우죠. 면접관이 좋은 면접관은 그 조는 다 좋아. 다 웃고 나왔어. 면접관이 깐깐한 조는 다 울고 나와. 그 조는 다 울고 나왔어. 본인은 혼자 웃고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면 그 조는 다 웃고 나온 거야. 아시겠습니까? 나만 좋아할 일이 아니고 나만 울었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저 면접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은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그럼 막 울컥해서 뭡니까? 눈물을 보이기도 해요. 선생님 저 울었어요.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친구를 해요. 절대 울면 안 된다. 울면 떨어진다. 그건 그 사람이 울었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잘못 울었기 때문인 거죠. 그거는 그 우는 걸 싫어하는 면접관을 만났기 때문이지만 뭐 우는 것을 좋게 바라보는 면접관을 만났다면 또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 항상 말하지만 면접은 내가 통제하는 요소가 아닌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접관을 만났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운인 거죠. 그러니까 면접은 뭐도 작용할 수 있다? 운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최대한 면접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운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렇게 운이 작용하면 연습을 뭘 하니? 그러지만 연습이 없으면 운에 상관없이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연습을 하더라도 운이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 그죠? 자, 이제 국가직 9급 면접 절차는 1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면접 절차를 얘기하겠습니다.